오늘 차량은 지바겐 G63 AMG죠. 작년까지 나왔던 차량이 지바겐 구형 모델이었다면 2020년 5월 달부터 나온 버전이 이제 신형 버전 차량입니다. 구형 버전은 이런 각이진 RV 차량이 벤츠의 그 지바겐 모델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래된 RV 차들의 특징이 RV 차량이면서 각이 져 있고 굉장히 외형이 빈티지하죠. 오래된 지프차 느낌을 살려서 만든 차량이 지바겐인데, 구형 지바겐과 신형 지바겐의 그 썬팅을 함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이쪽 테두리 몰딩 차이가 있습니다. 구형 모델은 여기가 고무 몰딩으로 되어 있어요. 고무 백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무 몰딩과 유리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무 몰딩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무 재질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빈틈이 없어요. 필름을 시공하면서 적당한 틈이 생겨야 필름을 집어넣는데 필름을 넣을 수가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지바겐 구형 모델 하면 특징이 썬팅이 굉장히 어려워요. 썬팅 마감을 하려면 필름이 딱 맞닿아 있어야 되고 겹치거나 해서 아니면 밀어 넣어서 틈이 안 보여야 되는데, 얘는 딱 붙어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차마다 다른 라인, 미세하게 틀린 라인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 라인은 다 수재단으로 손으로 필름을 얹어 놓고 손으로 이렇게 재단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매번 차량에서 반복이 됐었어요. 그게 이 후면 유리, 열선 유리하고 그 다음에 3열, 짐칸 유리가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돼 있었죠. 고무로 몰딩돼 있어요. 고무 몰딩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수재단으로 잘라서 붙여도 아무리 잘 수재단을 해도 필름은 미세하게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서 겹치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얼핏 봐서는 이게 유리가 곡면이 없어서 쉬워 보이는데요. 곡면이 있는 거는 필름을 성형해 갖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박킹 부분은 재단을 아무리 잘해도 틈이 생기는 그런 현상 때문에 굉장히 시공이 어려웠었고, 이거를 완벽하게 시공하는 업체가 아주 극히 드물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박킹 구조에서 필름을 아주 정재단하는 게 아니고 미세하게 크게 칼의 각도를 이용해서 잘라주고, 이 틈이 들어가지 않는 틈을 얇은 헤라로, 강한 헤라로 벌려서 쫙 벌려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먼지도 들어가고 씹히거나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해 왔었거든요. 제가 직접 시공을 해 왔었고, 그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게 신형 모델입니다. 공간이 지금 막 이렇게 널찍하게 돼 있고요. 이 점박이, 테두리 점박이를 도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끝선에서 한 3mm 정도 더 크게 재단해서 시공하면 틈이 전혀 안 생기겠죠.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보통은 도트 끝에, 도트가 이렇게 한 5mm 정도 간격이 있죠. 거기서 이 도트점에서 3mm 정도 안쪽으로 재단해서 필름을 다 밀어 넣는 구조죠. 모든 문들이 그 틈이 있어요. 틈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물론 곡면도 없어서 성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청소하고 붙이는데, 이 후면 유리를 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순서로 시공하는지 좀 베이직하지만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좀 필요하다 싶어서, 후면 유리 시공을 할 때 청소하고 스크래핑하고 붙이는 과정을, 기술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 영상은 뭐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시공하나 이렇게 한번 지켜보는 차원에서 제가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뒷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안 열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편할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하죠. 승용차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들어가서 고기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숙여서 구부려서 시공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는 문도 열리고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쉽지만 열선 유리 시공을 승용차에 고기 있는 곳에서 좁은 공간에서 촬영하기 너무 힘든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열리고 촬영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오니까 설명해 드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겐 열선 유리 시공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를 소개할게요. 요거는 청소용 스퀴지, 운구어 핸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우레탄 브레이드인데요. 사용하다 보면 요 면이 닳아요. 그래서 요거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운구 핸들과 운구 브레이드라고, 이걸 사용할 거고요. 이건 청소하는 데 사용합니다. 요 에라는 아시다시피 스퀴징 하는 데 사용할 거고요.
공간이 너무 좋아서 좀 두꺼운 헤라를 쓸 필요가 없어서 얇은 그 스퀴즈를 쓸 겁니다. 9cm짜리. 만약에 요거를 구하실 수 없으면은 스트로크 닥터라는 도구의 재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라서 여기다 끼워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유리용 청소할 때 쓰는 스크래퍼 도구인데요. 열선에 미세하게 티들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공할 때 미세한 이물질들이 깨끗하게 닦여줘야 결과물이 이제 깨끗할 수 있어서 사용하는 스크래퍼입니다. 기스가 안 갑니다. 유리를 청소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먼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손바닥을 이렇게 느껴보면은 이물질들이 손바닥으로 느껴져요. 큰 이물질이 고착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손바닥으로 이렇게 한번 밀어서 체크해 봤고요. 지금 상태는 굉장히 깨끗해요. 미세한 이물질만 흘려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좀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애완도 들어보고 제가 도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고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런 어떤 멘트나 말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세한 먼지들은 도구보다는 이렇게 물로 다 흘려보내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윈도우 필름을 시공할 때는 시공 결과물도 좋아야 되지만 사고가 없어야 돼요. 이물질을 쫙 흘려 내려보냈지만 미세한 이물질에 의해서 스크래퍼로 스퀴징을 할 때 유리에 기스가 갈 수가 있어요. 기스는 어디서 가냐? 헤라에서 대부분 기스가 갑니다. 어떤 동작에서 가는지 보시면 이물질이 있습니다. 뉘어서 밀 때 이물질이 여기 묻었다 그러면 미세한 돌이 구르면서 여기를 손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동작, 물을 뿌려서 먼지를 먼저 흘려내려 보내라. 청소용 스퀴즈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흘려내려 보내줍니다. 두 번째는 스크래핑인데 스크래핑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령 수세미로 표면에 있는 미세한 고착된 그런 먼지들을 닦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너무 부드러워서 아주 세게 고착된 거는 닦아낼 수가 없어요. 닦이지도 않고. 그래서 두 번째 스크래핑은 먼지가 없는 상태죠.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닦아주는 겁니다. 이때 각도가 중요한데 잘 보시면은 각도가 이 정도 30도에서 40도 정도 이 각도가 이렇게 뉘어서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뉘면은 어떤 상황에서 여기 그 먼지가 걸려 갖고 기스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유리가 이렇게 직각으로 된 유리라서 헤라를 이렇게 뉘을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지만은 유리가 이렇게 누워 있는 전면 유리나 후면 유리에 누워 있는 하단 부분을 플라스틱 헤라를 이용해서 스크래핑 할 때 뉘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로로 다 기스가 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래핑 해주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와플 형태의 융이죠. 청소하는데 지금 사용된 게 이런 말랑말랑한 스퀴즈, 수세미, 딱딱한 플라스틱 헤라. 이만큼 유리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 세 번 똑같은 도구로 쓰는 것보다는 몇 가지 도구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먼지가 또는 고착된 것들이 닦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극세사 융으로 다시 한번 닦아내겠습니다. 닦아내는 동작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닦아주고요. 가로로 한번 닦아줘요. 그리고 세로로 한번 닦아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면을 사용해서 이 테두리 몰딩 쪽 필름을 시공할 때 이면지를 까서 붙일 때 이런 데 닿을 수 있겠죠. 이렇게 준비 작업을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붙이고 미는 거는 간단해요. 근데 필름을 이면지 까서 붙이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 안에 먼지가 들어가겠죠. 그 전에 그 사전 작업을 얼만큼
꼼꼼하게 철저하게 2중, 3중, 4중으로 청소해 주느냐가 윈도우 필름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중요한 청소 작업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청소 한번 하고 붙이고 스퀴징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청소는 굳이 물을 많이 뿌리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 번 청소했기 때문에 마지막 청소할 때는 이물질이 닿지 않은 부분으로 다시 융을 접어서 오늘 시공하는 모습은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아주 베이직한 청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청소가 끝났기 때문에 물을 뿌리고 부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름을 시공할 때 붙이는 작업이 있죠. 얘는 이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필름이지만 얘는 접착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쪽에 지금 접착제가 없고요. 이면지를 탈거해야지 접착제가 나옵니다. 먼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겠죠. 최대한 이면지를 벗길 때 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직접 이빨로 까지 않고 엄지손 끝을 이용해서 이면지를 까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름에 이제 접착제가 노출이 된 상태라서 이 동작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야 돼요. 먼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을 뿌려서 먼지가 흘러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와, 가다가 이렇게 크냐? 와, 원 가다가 이렇게 커? 응? 어휴, 가다를 크게 만들어 놨는데 틈이 너무 커갖고 문제는 없어요. 끝냈고요. 다음으로 스퀴징을 해볼게요. 스퀴징을 할 때는 센터부터 항상 센터부터 해줍니다. 자, 지금은 자세가 자유롭기 때문에 굳이 한 손으로 밀 필요는 없어요.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오른손만 쓰게 되면은요, 우측의 관절이나 이 손관절, 또 손목 관절, 이 관절들이 손상이 되겠죠. 관절은 한번 손상이 되면은 나이 40이 넘으면 이제 생기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오른손을 쓰는 것을 분산해서 왼손이 같이 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온다면 썬팅인들의 그 시공할 수 있는 어떤 수명이 더 늘어나겠죠.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센터에서 갈 때 경사를 주죠. 물이 한쪽으로, 이쪽으로 흐르게. 꼭 스퀴징을 할 때는 한쪽으로 흘러야 돼요. 이렇게 90도로 하면 양쪽으로 흐르잖아요. 두 번째 50% 겹쳐서 밀어줍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50% 겹쳐서 밀어줍니다. 겹쳐줘, 경사 줘서 밀어주고요. 최대한 점박이가 있는 지점까지 밀어줍니다. 눈으로 미세하게 물줄이 잡힌 거 보이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밖에서 볼 때 티가 나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 더 확인하는 스퀴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겹쳐서 경사 줘서 밀어줍니다. 자, 스퀴징이 끝났습니다. 일단 지금은 전면 유리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